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생방송 실전투자 부동산 재테크 장효윤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6661-0300번, 03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8181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수요일의 전문가 리얼피에셋 박병찬 대표가 오늘도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고요.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수요일 이 시간은 실전 부동산 경매로 시작합니다. 네, 실전 부동산 경매 이 시간은 경매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어떤 걸 알아볼까요? 네,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추후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 권리가 보전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 그렇겠네요. 임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임차인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하루빨리 그 신속하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임대인이 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 이걸 왜 요구를 하는 건가요? 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그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그 최대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기관은 그 제공받은 담보를 보고서 대출을 실행할 때 그 담보 가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큼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대인은 그 최대한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고 추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추후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되는 경우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인도명령 신청에 대하여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 전에 이미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했던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금융기관에게 그 자신에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임차인이 작성을 해주면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매 사건의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그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년 2월 15일보다 임차인 조모 씨의 전입신고일이 더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조모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추후 경매 절차에서 최선 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 조모 씨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임대인의 부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모 씨는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낙찰자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을 받지 못한 제3자가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경우에도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자신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 그 후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확인하여 자신의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매수인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경매를 낙찰을 받고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쓰고 나서 그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종전에 취득한 권리, 그러니까 뭐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런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이 확인서를 쓰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실질적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의 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